삼각형에 대해서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. 결국에는 경험치, 그러니까 도형은 결국에는 경험치고 사람마다 경험치 쌓는 요구량이 조금 다를지언정 경험치 없이는 결국엔 아무것도 못 푸는 거니까 그 이등변 삼각형과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도 가볍게 기본적으로 좀 봤고요. 이번에는 외심 내심 두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심이랑 내심이요. 외심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? 외심의 정의가 무엇이죠? 외심의 정의. 정의요, 정의. 왜 어렵게 생각하시죠? 왜 저번에? 중심. 외접원의 중심, 즉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질로 나오는 첫 번째 성질이 뭐다? 삼각형의 바깥에서 접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해야 되겠니? 꼭지점을 통해서 접하게 되겠죠? 즉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답니다. 한 가지 더 있어요. 그래서 그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 아무거나 그려볼게요. 삼각형을 싹 그렸을 때 외심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? 요쯤일 텐데. 어디랑 어디 사이의 길이가 가게 크기가 같은지를 보셔야 돼요. 예를 들어 여기까지의 거리, 잠깐만, 맞네. 이게 맞군요. 오. 아니네. 이렇게 될 겁니다. 외심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시기? 바깥에서 접하는, 그 접하는이라는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O라는 앞글자를 쓰고요. 여기에 A, B, C라는 삼각형이 있을 때 어떠한 성질이 있냐라고 하면 이거죠. 요거 여러 가지 삼각형이 나올 텐데 그림이 좀 이상한데? 제가 좀 더 열심히 잘 그려볼게요. 한 요쯤이 될 것 같은데. 아까보다 조금 난 것 같은데? 자, 여기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길이가 모두 같잖아요.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된다면 여기를 D, E, F라 했을 때 각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? 이 각을 X라고 놓는다면 X와 같은 각은 어느 쪽이에요? 바로 옆에 있는 애입니까? 저쪽에 있는 애입니까? 얘가 X죠. 여기가 Y라고 하면 이쪽도 Y가 되고 여길 Z라고 했을 때 여기가 Z가 될 겁니다. 순서대로. 자,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도형의 특징 중에서를 생각한다면 내부에 이등변 삼각형이 생겨요.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내부에 이등변 삼각형, 이건 성질이라기보다 제가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. 앞으로는 내부에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는 게 있다면 얘는 외심으로 보는 거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. 아시겠죠?
여기 안에 이등변 삼각형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내부에 이등변 삼각형이 보였을 때에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 대신에 2배의 X, Y, Z가 되죠. 그지? 이 값이 180도잖아요.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은 Z의 값은 90도가 될 겁니다. 가 첫 번째. 두 번째,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느냐? 이거 말고 하나 더. 요 성질에서 하나 더 할 말. 뭐 있을까요? 이 작은 애가 뭐라고? 이등변 삼각형, 이등변 삼각형, 이등변 삼각형. 에서 수선의 발, 수선의 발, 수선의 발이네? 그럼 무슨 얘기야? 요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그래서 뭐? 각각의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. 흰색 글씨를 기억하셔야 돼요. 흰색 글씨를 기억하셔야 됩니다. 흰색 글씨가 성질이에요. 흰색 글씨가 성질이고요. 노란색 글씨는 여기에서 따라오는 그런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. 그래서 그 노란색을 조금 더 쓰자면 이런 것도 있죠. 하나만 더 쓰면 되긴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요각의 크기를 각 BOC의 크기 크기는 뭐다? 기억나시죠?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거 배웠으니까 3학년 2학기 걸로 설명 가능하냐? 원의 중심이잖아. 무슨 각이라고 해? 중심각이라고 하지. 원에 대한 각이죠. 무슨 각이라고 해? 원주각이라고 하죠. 원주각의 몇 배? 그래서 2배. 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때 배운 거를 같이 이게 스까스까해서 한번 연관 지을 수도 있겠죠. 자, 거기 책 다들 같이 보고 계실 테니까 26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. 그 이번에 노란색으로 줄거져 있는 그 멘트가 제가 쓴 흰색 글씨와 동일합니다. 뭐라고요? 수직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.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. 두 번째,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예전 공구개정 때에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세 변의 그러니까 세 교과서에서 이걸 배웠었어요. 외심의 작도 방법, 내심의 작도 방법. 외심은 어떻게 작도를 해야 되니? 이렇게요. 이렇게요. 그래서 변을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서 그 선끼리의 교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외심이야. 그럼 그 외심의 성질은 뭐가 있는데?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. 라고 배웠던 게 공구개정 때의 내용이었다면 지금 15 개정에서 1호 개정에서 2015 개정에서 바뀐 내용은 뭐냐면 저 작도법까지도 성질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성질로 봅니다. 결국엔 외워야 되는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작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. 그냥 성질로서 두 가지만 언급하고 끝납니다. 자,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그 3번 별표 3번 별표 외심의 위치. 예각은 예각 삼각형에서는 내부에, 직각 삼각형에서는 빗변에
중점에 둔각삼각형에서는요 외부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 내부에 삼각형을 그려보신다. 아이고야. 원을 하나를 잡았을 때 그에 해당하는 삼각형을 그려보시면 알 수 있는데 원의 중심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예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거고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자, 각 하나가 90도가 되네? 반드시 뭘 지나야 돼?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지. 그지? 그게 여러분들이 원주각에서 배웠던 내용이었잖아. 그지? 그지? 그 3학년 2학기 때 배운 그 원주각이라는 거를 끌고 내려온다면 이 빗변의 중점이 되는 걸 따로 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한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직각보다 더 커지려면 결국에는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어서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삼각형 외부에 원의 중심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2학년 2학기 거 처음 배울 때는 이 부분을 막 달달달달 외워라 조용히 이렇게 중요하다 라고 하는데 문제의 유형을 알려드리자면 교과서 문제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또는 응용 그러니까 유형 교재 그 다음 C단계 혹은 블랙라벨 문제 뭐냐면 예각이 제일 쉬워요. 그냥 한눈에 보여요. 근데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둔각이 되면 난이도가 되게 올라가거든. 왜 올라가냐면 그림이 지저분해져요. 그래서 진짜 둔각삼각형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막 이런 삼각형이 예를 들어 그려진다고 했을 때 이 둔각삼각형에 대한 뭐 수직이 등분선 좀만 더 쉽게 그릴까? 이렇게 그렸을 때 뭐 여기에 중심이 생기거든요. 예를 들어 그러면 보조선 자체를 이렇게 그린다면 이게 외심이에요. 이 각의 크기를 물어봐요.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. 아니면 뭐 요 개의 각의 크기를 준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응용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외심 관련해서는 이 정도가 끝입니다. 그 밑에 있는 2번 외심의 응용 딱 요 빨간색 노란색 내용들에 관하여 써 있네요. 확인되셨나요? 그죠? 딱 이렇게 두 가지만 적혀 있어요. 오, 책 안 보고 설명했는데 그래도 내용 다 들어있네.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외심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. 외심에 대해서 배우셨으면 이제 내심 한번 보자. 내심이라는 거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의로 하면 뭐라고요?